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입니다. 통화 수합 후 연장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사드 보복으로 인해 소외받던 화장품주의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주의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반등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의 주가 상승률 상위 5종목은 모두 화장품 업종이 차지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한국화장품 제조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한국화장품, 이츠한물, 토니모리, 에이블 CNC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와 제이준 코스메틱, 아무레퍼시픽도 5에서 6% 상승했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지난 13일 한국 통화수합 후 연장 결정 이후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연구원은 통화수합 후 연장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번 결정으로 파생되는 긍정적 효과로 중국 소비주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회복된다고 해도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 반등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의 주가가 다시 사드 이슈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의미 있는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얼마나 회복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2거래일의 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에 불과하다며 중국인의 입국자 수가 늘어서 소비 탄력이 붙어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KTB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4분기까지는 사드 여파가 이어지면서 화장품 업종의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2분기부터는 기저효과로 어닝쇼크 국면을 해소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행과 면세점, 카지노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도한 낙관론은 주의하되 관련주들의 움직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16일 코스피 지수가 2480선을 넘어서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의 고공행진은 전거래일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자 이 국내 증시에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17억 원, 또 27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홀로 493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고 자세한 지수도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26% 오른 2480.05포인트에 마감을 닫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나스닥 상승으로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관의 시총 상위, 바로 제약주와 IT 부품 등의 매도세 확대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동향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기관이 홀로 1,38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51억 원, 또 260억 원을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는데요.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 0.55% 파란불을 켜면서 659.41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업과 섬유의복, 또 화학과 의약품,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기계 등이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종이목재와 전기전자, 의료정밀, 바로 운수장비와 운수창고가 동반으로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는 이 전일보다 4,000원가량 내리면서 269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또 현대차, LG화학, KB금융, 신한지주 등도 내림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전일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와 또 삼성물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삼성생명, SK텔레콤 등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포스코와 삼성 SDI, 또 카카오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기관에서는 포스코와 롯데케미칼,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장을 닫았고, 기관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 SDI, 삼성전자 순으로 팔아치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셀트리온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닫았고, 기관에서는 파라다이스, 펄어비스, 웹젠 순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BH, 원익 IPS, 또 메디톡스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고, 이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신전자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까지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 어떻게 장을 닫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16일 쿠르트족 분리와 독립을 둘러싼 긴장 고조로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쿠르드족 분립과 독립 추진을 둘러싼 이라크, 터키와 또 쿠르드 자치정부 간 긴장이 격화되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행 합의 불안증에 따른 갈등 고조 등이 이 원유 수급 우려로 확대되면서 유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자세한 국제유가 0.82% 오르면서 51.87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욕 증시 마감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금융주와 시가총액 대장주 애플 덕분에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날 시장은 기업 실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는 9월 소매 판매 지표 호조 등으로 5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는 지난주 호실적 발표에도 길을 못 펴다가 뒤늦게 뒷심을 발휘하면서 빨간불을 켰는데요. 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각각 2.1%와 1.6%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1.6%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함께한 자리에서 세계 개편안을 올해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37% 오르면서 22,956.96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0.28% 오른 6,624.01포인트의 마감을 지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18% 상승세 보이면서 2,557.64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 주요국 증시는 16일 세계 증시 호조 등에 힘입어서 결국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13,000원 선을 돌파한 가운데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영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지수입니다. 홀로 0.11% 내림세 이어가면서 7,526.97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프랑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크 지수 0.21% 오름세 이어가면서 5,362.88포인트의 장을 닫았고요. 독일 증시 역시 프랑스와 함께 상승 마감했습니다. 0.09% 오른 13,003.70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477.07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658.37포인트 기록 찍으면서 출발 준비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입니다. 0.59%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일 대비 15,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68만 1,000원에 출발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현대자동차 또한 0.33% 내림세 이어가면서 15만 2,500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종목 역시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변함없는 모습 시연해주면서 34만 4천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역시 전일 대비 1,5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23만 9,5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62%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제과입니다. 현재가 16만 6천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모레퍼시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1.05% 상승률 보여주면서 28만 8천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50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3,8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영풍입니다. 등락률 0.68% 내림세 이어갑니다. 현재가 같은 경우에도 8,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태광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현재가 23,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도 2.07%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남양유업입니다. 보합권에서 전일 대비 마감을 지으면서 오늘 오전장에도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 시연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64만 2천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롯데푸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푸드 60만 8천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 종목 0.96% 오름세 이어가면서 15만 7,500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연해줍니다. 네, 계속해서 셀트리온입니다. 전일 대비 900원가량 하락하면서 17만 5천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요. 등락률은 0.51%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CJ 쇼핑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24% 상승률 유지하면서 오늘 오전장에도 19만 5,300원으로 준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4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17,400원에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전일 대비 5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6,4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 0.19%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0.33% 오르면서 3만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1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6,730원에 보합권 머물면서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서 종목 역시 함께 보합권으로 전일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장 27,2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 ENM입니다. 전일 대비 900원가량 상승하면서 8만원 초반대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1% 조금 넘게 등락률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홈쇼핑 종목들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우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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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전해주시죠.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은 장중과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지수는 전일 대비 6.43포인트 상승하면서 2480.0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많은 매수세를 기록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철강금속이 4.1%가량 강세 흐름을 보였고 화학과 비금속 광물, 유통업과 전기가스업, 통신업과 서비스업 등이 모두 1%대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의약품과 기계, 건설업, 은행, 증권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인 반면 의료정밀이 1.85% 하락했고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운수창고 등이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도 출현으로 0.15% 낙폭 시현했습니다. 269만 6천 원에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 이어가며 장 마쳤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역시 2.21% 낙폭 시현했고 신한지주가 2.07%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KB금융, 현대모터스 등도 어제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철강주들이 철강 가격 상승 기대감에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가 5.85% 오른 가운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세아베스틸과 현대 BNG 스틸 등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과 SK텔레콤 등도 뒤를 이어서 1% 이상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한중 통화스와프의 연장으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전거래일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화장품주인 아모레퍼시픽이 5.17% 올랐고 LG생활건강이 2.26%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한국화장품과 이츠한불, 토니모리와 에이블 CNC, 코스맥스 등이 모두 강세 보였습니다. 면세점 주인 신세계 역시 6.8%가량 올랐고 카지노 주인 GKL은 5.26% 강세를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현대상선은 대규모 증자 소식에 14.43% 급락세 보였습니다. 현대상선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6,936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이후 실권주 일반 공모 형태의 유상증자를 결정한다고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파업에 따른 생산 중단과 생수 제품에서 우라늄이 발견됐다는 보도에 5.05% 낙폭 보였습니다. 한샘과 LG하우시스 등이 4분기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각각 11.43%와 6.19% 오름폭 시현했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는 394개 종목이 상승세를 시현했고 411개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67포인트 하락하면서 659.4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한때 667.26포인트까지 올랐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이틀째 약세를 가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67억 원과 1253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1383억 원 정도 물량 많이 덜어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오락문화가 2.51% 강세 마감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콘텐츠와 출판 매체 복제, 제약 등이 동반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와 IT 부품, 비금속 등이 3%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통신장비와 정보기기, 소프트웨어와 섬유 의류, 기계장비와 일반 전기전자 등 역시 어제는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3.9%가 오르면서 17만 5,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로엔 휴젤, 코미팜, 컴투스, 파라다이스 등의 종목들도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CJ E&M과 메디톡스, 바이로메드와 SK머티리얼즈, 포스코캠텍, 서울반도체 등이 모두 2%에서 6%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티웨이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예림당은 4.7%가량 오름세를 시현했고 MS오토텍은 4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으로 28.33%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우려 완화로 유아용품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령 메디앙스가 11.87% 올랐고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 등이 각각 4%와 16%대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연우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8.95%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TV는 규제 강화 우려에 16.9%가 넘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개인 방송의 선정성과 결제 방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대표작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에 5%가 넘게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359개 종목과 805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1원 하락했습니다. 1127.8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전 거래일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면서 328.8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 거래일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예림당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역시 강세를 기록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티웨이 홀딩스는 작년 말 기준으로 티웨이 항공의 지분 8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이 티웨이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바로 예림당입니다. 상장 추진을 통해 업무 건정성 강화와 투명 경영 실천,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지원 확보, 그리고 신사업 성장 구축 등을 기반을 할 것으로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615억 원, 영업이익은 206억 원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바 있습니다. 어제 티웨이 항공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증시 상장을 위한 공동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였던 예림당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7% 정도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150원 빠지면서 8,96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상신전자 종목입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 상장 첫날이었던 상신전자가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상신전자는 개장 직후 7%가 넘게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22,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982년 설립된 상신전자는 백색 가전용 전자파 차단 핵심 부품, 노이즈 필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6년간 매출은 연평균 13.5%가량 성장세를 보였고 지난해 총 매출액은 721억 원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인 상신전자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 역시 18%에 가까운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4,000원가량 오르면서 26,050원 선에서 현재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차세대 점자 정보 단말기의 구글 디바이스 인증 획득 소식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어제 급등세 기록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어제 차세대 점자 정보 단말기 힘스 한손에 5가 구글의 모바일 서비스 디바이스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터치스크린이 없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 단말기기로는 세계 최초로 구글의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도 유튜브와 구글 맵스, 지메일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짚어본 셀바스 헬스케어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6,000원가량 기록하면서 어제장과 똑같은 보합권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은 토필드 종목입니다. 천연바이오 업체인 토필드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진드기로 인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SFTS는 치사율이 30%대로 비교적 높은 질병이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현재는 예방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올해 국내 SFTS 환자는 모두 192명이며 사망자는 42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5명보다 57명가량이 늘어난 수치이며 앞서 토필드는 지난해 천연물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진먼지 진드기 중화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4분기에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 토필드 종목의 오늘장 오전 구간에서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 0.6% 정도 강세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주가 등락 반복하면서 현재가는 2,535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4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100.38포인트 오르면서 21,255.5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도쿄 증시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나흘 연속 2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전장보다 50.12포인트 오른 1,774.2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 10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2.05포인트 내리면서 3,378.4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차익 실현 압력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17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480선을 넘어서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각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시 1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지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오늘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면서 0.03% 상승한 2,480.8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은 조금 더 상대 강도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51% 상승한 662.67포인트로 현재 반등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는 소폭이지만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현재 상승불 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지수가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한 만큼 상승한 업종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반반 정도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 업종이 1.11% 오름폭 기록하면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4종목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광주은행이 가장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 오른 1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은행도 1%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13% 상승한 17,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과 기업은행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0.15% 오른 6,880원에, 기업은행은 0.34% 오른 1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볼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0.85%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LG이노텍이 가장 큰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82%가량 오르면서 16만 3천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가 3.12%가량 오른 99,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기 우선주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8% 오르면서 49,8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리아 서키트도 2.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가 16,550원입니다. 이어서 의료정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은 0.9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KC텍 종목이 상승세 주도하고 있습니다. 1.3%가량 상승하면서 23,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계와 보험업, 서비스업 과 소형주 위주로 상승폭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강금속 업종의 낙폭이 가장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1.14%가량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 종목은 대양금속입니다. 대양금속은 4.48%가량 떨어지면서 현재가 3,41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종목입니다. 포스코 종목은 어제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은 1.74%가량 밀리면서 33만 8천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가스와 운수장비, 의약품과 통신업종 순으로 하락폭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는 하락 마감했었지만 오늘은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89% 오름폭 기록하면서 272만 1,0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어제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9%가량 오르면서 85,80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어제 하락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0.64%가량 밀리면서 15만 5,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0.83%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8,000원가량 오르면서 217만 9천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디지털 업종이 1.94%가량 가장 큰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바른손 E&A입니다. 바른손 E&A 5.56%가량 상승하면서 2,19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4.78% 오른 11만 8,4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넥슨디티 종목이 4.08% 오르면서 12,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 업종 역시 1.62%가량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승세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은 3.8%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17,750원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PSK입니다. PSK는 3.29% 상승하면서 21,9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T 부품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 업종은 1.33%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터플렉스가 3.87%가량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100원가량 오르면서 58,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KH바텍입니다. KH바텍은 2.1%가량 상승하면서 8,2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IT 하드웨어와 IT 종합, IT 소프트웨어 업종 순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19%가량 밀리면서 17만 3,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면 메디톡스는 0.7%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000원가량 오르면서 43만 1,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엔 종목입니다. 로엔 종목은 0.53%가량 밀리면서 94,1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코미팜과 SK머티리얼즈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미팜은 0.71% 오른 35,450원에 SK머티리얼즈는 1.5%가량 상승한 16만 9,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컴투스 종목도 3%대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89%가량 오르면서 12만 8,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에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작의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5억 원가량 순매도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고 반면 기관은 424억 원 정도 매도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488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58억 원, 기관은 4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69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이 507계약 정도 담아내고 있지만 개인이 189계약, 외국인이 255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네,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팔자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출발 구간보다 소폭 올랐는데요. 장 마감까지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나온 코스메카 코리아에 관한 종목 리포트를 가장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아쉬운 실적 부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매출액은 37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3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17%, 영업이익은 28%가량 큰 폭으로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부문 중에서 국내 부문에서는 내수 매출액이 198억 원을 기록하며 부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홈쇼핑과 온라인 채널 기반 고객사들의 주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내수 매출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샵 고객사들의 주문이 3분기 들어 크게 줄면서 실적의 낙폭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가 하락한 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베이스 효과에 더해서 3분기에 매출로 인식됐어야 할 주문이 일부 2분기 매출로 선반영된 것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영업이익률은 4%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5.6%포인트 정도 악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현지법인은 매출액 84억 원, 영업이익 1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사업과 관련된 전망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816억 원, 영업이익은 21% 늘어난 15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초 기대 대비로는 크게 낮은 수준인데 이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보따리상의 활동 위축으로 국내 고객사들의 실적이 2분기부터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브랜드샵 업체들의 경우 국내 온라인과 H&B 스토어와의 경쟁으로 실적이 크게 부진해지면서 ODM 주문량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의 현지 법인이 호실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매출액은 2017년에 64% 성장하는 데 이어서 2018년에도 3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불산 광저우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현재 중국 내 총 캐파는 1억 2천만 개로 확대가 됐고 2018년 말에는 절강성 상해 공장이 완공되면 총 캐파가 2억 4천만 개로 100% 증가하게 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 둔화는 아쉽지만 현 주가는 2017년 PER 23배, 2018년 PER 2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목표 주가는 73,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본 코스메카 코리아의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종목 오늘장 오전 구간에서 지수 움직임입니다. 내수 매출이 급감하면서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오늘 0.34% 정도의 강세 흐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200원 상승하면서 59,6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 종목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삼성증권의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익 견고화나 자체 역량 시연이 필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상사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영업이익은 40%가 넘게 증가하면서 각각 3조 1,700억 원과 550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예상치인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을 이끌었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분기의 일회성 요인으로 저조했었던 석탄 판매량의 정상 회복과 두 번째로는 선적이 이루어졌던 석유 사업의 흑자 전환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견고한 석탄 가격과 올해 신규 가동된 인도네시아 감광산의 꾸준한 증산에 힘입어서 4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의 트레이딩 사업 축소를 시작한 2016년 이후 LG상사의 실적 안정성은 확실히 증대됐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체 역량 시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꼽아주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분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LG 상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감광산의 지속적 증산이 석탄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역사적 저점 수준에 도달한 밸류에이션 대비 LG 상사의 이익 안정성은 과거보다 높아진 점을 근거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LG 상사의 실적이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2016년 4분기 이후 견고한 실적이 대부분 석탄 가격 상승이라는 외부 변수에 기인했기 때문이고 자체 역량으로 여겨지는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사업과 물류 사업의 실적 개선이 여전히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물류 사업은 아직까지 수익성보다는 매출 확대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 증가를 담보하기 힘들다는 설명인데요. 따라서 인도네시아 MPP 광산의 판매량 하향 조정을 통한 2018년 이익 추정치 하향 등을 고려할 때 목표 주가를 기존 39,000원에서 10% 하향한 35,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GTL 사업이 개시하고 또 물류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동사의 밸류에이션 향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본 LG 상사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G 상사 종목의 오늘장 오전 구간 출발 구간에서의 지수 움직임입니다. 현재 0.71% 정도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200원 밀리면서 28,1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나스미디어에 관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분기 이익 모멘텀 당분간 지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미디어 종목의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역시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274억 원, 영업이익은 7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엔서치 마케팅을 인수했던 것에 따른 기저 차이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수 효과를 제외한다고 해도 견고한 실적 개선이다라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와 58%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 부문과 IT, TV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와 39% 가까이 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별도 영업이익률은 28.4%로 전년 동기 대비 6.1%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지하철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직접 취득하면서 고정비가 늘어났지만 광고 판매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제고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예상치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분기 이익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라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와 모바일 대자게임 출시 등의 광고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리니지 레드나이츠와 리니지 레볼루션 등의 대자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광고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합니다. 반면 이벤트가 없는 2017년 하반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게임 업종 취급고 비중은 18%로 모바일 대자게임 출시가 없었던 2016년 평균 15%와 유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일부 기대작 출시 효과가 취급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뉴미디어 광고 선호 현상에 따른 구조적 성장을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고 리포트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4분기에서 2017년 1분기는 국정 불안으로 광고 경기가 부진해서 기저가 낮다고 합니다. 4분기는 연간 최대 성수기이며 2018년 1분기는 평창올림픽이 예정돼 있어서 분기 이익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스미디어의 주가는 강세 흐름을 보여서 12개월 포워드 PER은 18.5배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여전히 12개월 포워드 PER 밴드 하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한 2019년까지 EPS가 연평균 38.7%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저평가 상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광고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대형 광고주들이 본격적인 시장에 진입해서 미디어랩의 활용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6년에 진행된 매체 투자가 레버리지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목표 주가는 72,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본 나스미디어의 현재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미디어 종목 오늘장 오전 구간에서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18% 정도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100원 빠지면서 54,7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 하나투자증권의 신세계푸드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결국 수급보다는 펀더멘털이 우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푸드의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3,32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98억 원가량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역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를 크게 4가지를 꼽아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체 급식의 단가 인상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의 시점 차이로 인한 영업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수익성 개선 작업을 통해서 외식 사업부의 적자 폭이 축소가 됐고 세 번째로 충북 음성 공장의 가동률 확대로 인해서 식품 제조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식자재 유통 일반사 매출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4가지 이유를 꼽아주고 있습니다. 3분기는 연휴 시점 차이로 인한 영업일수 증가로 외식과 급식 그리고 식품 제조 부문에서 고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자회사의 수익 개선과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인해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 역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3분기 실적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의 증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에 대해서 3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17년 기준 단체급식 비중은 약 24%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해당자 비중이 낮다는 점, 그리고 단체급식의 경우 원가율 조정을 통한 수익성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로는 향후 가격 조정을 통해서 수익성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 단체급식 사업 부문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단체급식은 객단가 조절을 통해서 수익성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또 원가 중 대부분이 원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인건비 증가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또한 2018년은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무디킹의 경우 외식 사업장 축소를 통해 고정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고 식자재 유통의 경우 디마케팅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2분기부터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한 외형 성장도 예상돼서 실적 성장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목표 주가는 19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마지막 신세계푸드의 현재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세계푸드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어제장에서 9.58%가 넘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간 만큼 오늘 바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0.76% 하락하면서 1,000원 하락한 13만 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증권사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국주강입니다. 최근에 한국주강이 한국스틸 흡수합병 소식에 17일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오전장 9시 41분 구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 한국주강 6.78% 오름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2,8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주강은 전날 장 마감 후에 영업 경쟁력 강화와 또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한국스틸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주강은 한국스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후에 한국스틸은 소멸하게 됩니다. 합병 기일은 12월 20일입니다. 이어서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신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 이틀째인 상신전자가 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상신전자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2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982년 설립된 상신전자는 백색 가전용 전자파 차단 핵심 부품 제조기업입니다. 이 노이즈 필터는 전자파 노이즈를 잡고 이 제품의 전기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품입니다. 상신전자의 최근 6년간 매출은 연평균 13.5%를 성장했습니다. 상신전자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721억 원이고 올해 상반기는 4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신전자의 매출 성장률은 이 백색 가전 시장의 2배 정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3분기 대규모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개장 특징주입니다. SK하이닉스 1.92% 오른 8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3분기 실적은 매출액 7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3조 8천억 원으로 작년 연간이익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며 매출액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85%와 또 영업이익은 420%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DSK입니다. DSK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켜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DSK 8.85% 오른 9,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DSK는 16일 시너지 파트너스로부터 250억 원 규모의 투자 확약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 KGP입니다. 전일 대비 8.35% 오름세 이어가면서 3,5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금까지도 2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11% 오름세 이어가면서 길게 양봉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3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한국주강입니다. 역시 전일 대비 6.40% 오름세 이어가면서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오늘 오전장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2,8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위 THK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 오른 18,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900원가량 상승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TX 중공업입니다. 5.85%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음봉을 길게 시연해주면서 현재가는 6,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츠한불입니다. 어제 전일장부터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4.83% 하락하면서 1,6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31,550원입니다. 네, 이어서 에이블CNC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7,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72% 내림세 이어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BTI입니다. 4.56% 내린 3만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에 눈에 띄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요. 상신전자 상한가 2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EWK입니다. 전일 대비 21% 넘게 등락률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6,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초록뱀입니다. 전일 대비 16.02% 오른 1,4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봉을 길게 시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13.62% 오른 13,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률 첫 번째 종목 휴마시스입니다. 10.50% 내린 1,700원쯤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NRK입니다. 9.08% 내린 2,85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285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이커머스입니다. 4.63% 내린 4,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그룹의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수급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농사를 짓기에 앞서서 올해 한 해 성과를 성공적으로 잘 갈무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 연말 장세의 성패는 역류를 피해 순류에 얼마나 잘 편승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바람과 물길의 변화에 몸을 맡기고 실적 펀더멘털 안전지대의 교집합 업종으로 장세 변화를 쫓는 것이 연말 투자 성과 제고의 포인트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증시 랠리를 이끌 두 가지 이유를 리포트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외국인 수급의 본질과 러브콜의 추세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에 기반한 패시브 자금이라는 특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별 종목 매매가 아닌 프로그램 비차익 바스켓 매매가 그 주류를 형성하게 되며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이 주도하는 성장 장세하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업종 대표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도약하게 된다고 합니다. 관건은 외국인 러브콜의 추세와 반응성 판단이 될 것인데 크게 네 가지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가중됐던 수급 피로가 3분기 숨고르기 장세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됐고, 두 번째로 미국 주도하의 국내외 매크로 환경의 순환적 회복과 구조적 선순환 사이클 안착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 환경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경기 모멘텀과의 상관성이 확연해졌으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국내외에서 공이 중립 이상의 실적 눈높이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4분기 국내 증시의 외국인 러브콜의 추세와 기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쫓아 업종 대표주들을 활용한 BM 인덱싱 플레이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연말 증시 랠리를 이끌 첫 번째 이유를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 증시 간의 섹터 로테이션 환경 측면에서 커플링 경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증시 전체적으로는 2015년 이래로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2016년 이후로 상기 기류가 확연한데, 이는 글로벌 전체를 압도하는 미국 경기 모멘텀,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EM 매크로 기대감 약화, 페드 통화정책 정상화 사이클에 연유한 글로벌 증시 스타일 환경의 주기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유추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내 선진 증시 내 업종별 실적 모멘텀에 한미 증시 간의 상관성을 더해서 이 종목들을 추려보면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선기계, 증권, 바이오 헬스케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를 다시 최근 한 달 내 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급과 실적 모멘텀으로 압축해보면 IT 하드웨어와 조선기계, 증권과 바이오 헬스케어 등으로 추려진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해당 업종 대표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 압축 대응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 동향과 미국 금융시장과의 연관성에 주목하라는 오늘 리포트 내용 설명해드렸습니다. 리포트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주와 대기업, IT 반도체 업종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반면에 건설업과 종이목재, 운수장비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투자 전략 신중하게 세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